유럽에서는 코로나19가 재확산하고 있습니다. 정점을 찍었던 지난 3월보다 더 많은 확진자가 쏟아지면서 각국은 다시 봉쇄 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노인 아파트 투표지 수거 사건의 파장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LA 카운티 검찰은 선거국과 함께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가짜 경고문을 보내 앱을 구입하도록 유도하는 모바일 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바이러스에 감염됐다며 위협하는 수법입니다. 한국에서 직송된 농수산물을 판매하는 장터가 개막했습니다. 한국 특산품을 미주 시장에 소개하는 홍보 기회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내년 도쿄올림픽을 북한과 협상을 재개할 계기로 꼽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 북미 대화를 진전시키고 싶다는 뜻으로 해석됐습니다. 네, 한인 여성이 한 노인 아파트에서 한인들의 투표지를 걷어간 사건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습니다. LA 카운티 검찰도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관련 소식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민주당 바이든 후보 진영에는 코로나 비상이 걸렸습니다. 어제 저녁 대선 토론회를 대신해 열린 타운홀 대담에서도 초점은 역시 코로나19였습니다. 첫 소식은 워싱턴 김윤수 특파원입니다. 대선이 18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민주당 해리스 부통령 후보가 모든 현장 유세를 중단했습니다. 참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바이든 후보가 탔던 전세기의 한 직원도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바이든 캠프 전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캠프 측은 바이든과 해리스 두 후보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지만 캠프 내 추가 감염이 있을까 속을 태우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19 감염으로 무산된 대선 2차 TV 토론은 간접 대결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같은 시간 서로 다른 곳에서 대담이 진행됐는데 초점은 역시 코로나19였습니다. Many people are getting this, and I mean, nobody's being blamed. Everybody is working hard to get this thing out of our country. You missed enormous opportunities and kept saying things that weren't true. You can contain the pandemic by being rational.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미국 내 코로나19 재확산세는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6만 명에 육박하면서 미국의 누적 환자 수는 8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미국의 보건의료 전문가들은 최근의 신규 환자 증가세가 매우 불길한 징조라면서 코로나19 발병 이후 최악의 시기에 돌입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윤수입니다. 네, LA 카운티의 오늘 1일 확진자 수는 소폭 하락했지만 여전히 1,000명을 넘겼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1,072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틀 연속 1,200명대를 넘다가 조금은 하락했지만 재확산 우려는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에서는 오늘 하루 151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카운티 보건국은 현재 추세가 유지된다면 조만간 오렌지 등급 진입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네, 재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유럽 소식입니다. 정점을 찍었던 지난 3월보다 이미 더 많은 확진자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유럽 각국은 야간 통행 금지 등 봉쇄 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찬범 기자입니다.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지난주 유럽 내 확진자 수가 정점을 찍었던 3월과 비교했을 때 3배 이상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유럽 내 많은 도시가 몇 주 안에 중환자실 병상이 포화 상태에 달할 수 있다는 우려도 덧붙였습니다. 특히 겨울철에 접어들면 계절성 독감이 함께 유행해 병상 부족 상황이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유럽 내 누적 확진자 수는 현재 7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탈리아는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처음으로 1만 명을 넘었고 러시아와 벨기에, 포르투갈 등 10개가 넘는 유럽 국가에서 신규 확진자 수가 연일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유럽 국가들은 다시 봉쇄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는 지난 14일부터 실내외 파티 개최를 금지하고 식당과 주점에 야간 영업 제한 조치를 내렸습니다. 영국 등 다른 국가들도 코로나19가 재확산하면서 지역별로 통행 금지 등 규제를 더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On present trends, in just over 2 weeks there will be more COVID patients in intensive care than at the peak of the first wave.
유럽연합도 코로나19 재확산 여파로 다음 달 독일에서 예정된 정상회의를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SBS 박찬범입니다. 계속해서 저희 SBS가 단독 보도한 우편 투표용지 수거 사건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 LA 카운티 검찰까지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파장은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인들이 대다수인 노인 아파트에서 투표지를 대신 기표하고 수거한 사건에 대해 LA 카운티 검찰까지 수사에 나섰습니다. LA 카운티 검찰은 선거국으로부터 사건을 의뢰받아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대신 기표하거나 투표지에 공란을 남겨둔 채 대량으로 수거해 간 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LA 카운티 선거국과 검찰은 무엇보다 여성이 특정 후보에게 투표한 것을 권유한 사실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당국은 우선 현장 조사를 벌이고 CCTV를 확보하는 등 한인 여성의 신원을 밝혀내는 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검찰과 함께 조사를 진행 중인 선거국은 한인들의 많은 제보를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토요일 한 한인 여성이 한인들이 집중 거주하는 노인 아파트에 들어가 우편 투표용지를 대량으로 가져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여성은 기표를 대신해주거나 공란인 투표지에 사인만 받아 수거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 검찰까지 조사에 착수하면서 파장은 확산될 전망입니다. 네, 핸드폰이 바이러스에 감염됐으니 앱을 다운받아야 한다. 이런 식의 가짜 메시지를 보내 앱을 구입하게 만드는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이사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스마트폰에 경고 메시지가 뜹니다. 당신의 스마트폰은 심한 바이러스에 감염됐다는 경고 메시지입니다. 또한 사진과 전화번호 그리고 SIM카드까지 삭제될 수 있다는 경고 문자까지 뜹니다.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모바일 피싱입니다. 바이러스 관련 좀 나오긴 하는데 그런 거 받으면은 기분이 안 좋죠. 그냥 좀 찜찜하고, 왜냐면 요즘에 워낙 뭐 개인 정보라든가 이런 게 뭐 문제되는 게 많기 때문에 항상 그래서 조심합니다. 전화기에 뭐가 뜨거나 하면은 그냥 전화기를 다시 껐다 켜던가. 전문가들은 바이러스 감염 경고 메시지를 발송하는 모바일 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메시지는 Repair Now라고 적힌 아이콘을 누르면 앱을 판매하는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There's a virus and there's a pop-up and they're two different things, but the common issue that happens on a daily basis are the pop-ups, and it's getting very common now. We get pretty much one customer on daily basis with that issue. 이러한 메시지를 받으면 아무런 아이콘을 누르지 말고 닫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세팅으로 가 팝업을 차단시키라고 조언했습니다. 정기적으로 자신이 방문한 사이트 기록을 지우고 스마트폰도 리세팅하는 것이 좋습니다. LA에서 SBS 이사면입니다. 한국의 정치가 물씬 풍기는 농수산 장터가 LA 한인타운에 개막했습니다. 각 지방의 특산물을 지자체들의 지원을 받아 수입 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민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장바구니마다 생산지에서 바로 직송된 한국 특산품이 가득합니다. 특히 고춧가루와 강고등어 등은 채워놓기가 바쁘게 동날 정도로 인기 만점입니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은 한국 특산물 장터. 한국 특산물 홍보 직매장인 울타리몰이 보다 쉽고 저렴하게 한인들에게 특산품을 소개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경상북도와 강원도 등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아 수입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직송 농산물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상북도와 강원도 광역자치단체로부터 지원금을 받아서 저희가 수입하는 원가보다 더 저렴한 가격으로 금일부터 일요일 7시까지 대폭 할인 행사를 하고 있고요. 코로나 사태로 한인축제도 취소되면서 고향의 맛이 그리운 한인들에게 좋은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본국에서 미국에 계신 교민 여러분들을 위해서 좋은 품질의 국내산 원재료를 가공한 제품들을 아주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고자 이 행사를 하고 있으니 오늘, 내일, 모레 있는 행사에 많이 참석하셔서 장바구니 물가를 낮추시고 가정경제에도 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최근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한국 농수산물을 미주시장에 소개하는 홍보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지금 어렵게 농업이나 어업에 종사하시면서 수출을 키워가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희망을 주실 수 있는 좋은 사업이다. 그래서 이런 사업이나 채널들이 좀 더 많아지고 또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부나 또 저희 AT나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한국 특산물 장터 행사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입니다. 이번 행사는 오는 18일 일요일까지 LA와 오렌지 카운티에 위치한 2개의 울타리몰 직매장과 온라인에서 이어집니다. LA에서 SBS 김민우입니다. 네, 코로나19 추가 경기 부양책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펠로시 하원 의장만 합의하면 최종 통과시킬 수 있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협상 타결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원정 기자입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만 부양책에 합의하면 공화당도 최종 통과시킨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9 부양책과 관련해 합의 의사를 밝혔습니다. 펠로시 하원 의장과 스티브 무누신 재무장관은 협상 타결에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조 달러 규모의 부양책이 대통령 선거 전 협상 단계에 돌입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양책 규모와 관련해 백악관의 1조 8,800억 달러와 민주당의 2조 2천억 달러 사이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지적했던 전국 코로나 검사 계획 등을 백악관이 모두 수용해 협상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이번 협상안이 타결되면 1억 7천만 시민에게 1,200달러가 지원됩니다. 2,500만 실직자에겐 연방 실업수당이 부활해 내년 1월 셋째 주까지 제공됩니다. LA에서 SBS 이원정입니다. 네, 오늘 뉴욕 증시가 미국 소비 지표의 호조에도 주요 기술주들의 부진으로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오늘 다우존스 지수는 전날보다 0.39% 상승한 28,606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증시는 소매 판매가 5달 연속 증가했고 소비자 심리 지표도 양호하다는 소식에 투자 심리가 되살아났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불확실한 경기 부양책 협상과 유럽과 미국의 코로나 재확산이 증시에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네, 계속하겠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북한과 비핵화 협상을 다시 시작할 계기로 내년 도쿄올림픽을 지목했습니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 또다시 북미 대화를 진전시키고 싶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워싱턴에서 김수영 특파원입니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서훈 청와대 안보실장을 만난 사실을 언급하며 한국 정부가 미국의 대북 정책에 만족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대선 이후에는 북한이 협상장에 나올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Director Suh, I think the South Koreans are happy with where we are. I'm hopeful that after the election, once the North Koreans realize that there is no other option, that we'll have a chance to negotiate.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그 시기를 내년 7월 도쿄올림픽 전후로 예상했습니다. After the Olympics, where the parties could come together and have some negotiations that led to some prosperity and better economic times for the North Korean people. 평화지 유세에 집중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과 협상을 자신의 외교 성과로 과시했습니다. Look at North Korea. They thought it would be a war, and a war immediately with North Korea. How's that worked out, right? It's worked out very nicely. You know, we'll talk, keep talking.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 평창 동계올림픽 때와 마찬가지로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북미 대화를 급진전시키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풀이됩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수영입니다. 북한이 최근 노동당 창건 열병식에서 공개한 신형 무기들을 자세히 분석한 결과 신형 ICBM은 과시용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견해가 나왔습니다. 북극성 4시옷이라고 쓰여있는 SLBM은 실제 시험 발사용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김학기 기자입니다. 이번 열병식에서 공개된 북한의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입니다. 기존 화성 15형은 바퀴축 9개짜리 발사 차량이었는데 바퀴축이 2개 더 늘어났습니다. 크기와 무게 때문에 이른바 괴물 ICBM으로도 불렸습니다. 한국항공대 장영근 교수는 북한 열병식 중계 영상을 분석해 미사일의 길이와 무게 등 재원을 추정했습니다. 길이 약 23m, 직경은 약 2.3m, 화성 15형에 비해 2m 이상 길어졌고 직경은 30cm 커진 겁니다.
2단 엔진은 신형으로 달아 액체 연료를 넣고 발사할 때 무게는 화성 15형의 2배 가까운 100톤으로 추정했습니다. 직경도 두껍고 길이가 커졌다는 것은 이제 다탄두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다만 장 교수는 다탄두 ICBM의 필수 요소인 후 추진체의 소형 경량화, 즉 페어링 속에 든 여러 개별 탄두들의 추진체 능력까지 갖췄는지는 의문이라고 했습니다. 과시용으로도 쓰고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개발하는데 바로 비행 모델을 개발할 수 없으니까 지상시 제품으로 개발한 거죠. 북한이 화성 16이란 명칭을 쓰지 않았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반면 역시 처음 공개된 SLBM, 즉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북극성 4 시옷은 실전용으로 평가됐습니다. 기존 북극성 3형과 직경은 같은데 길이가 1m 짧아진 게 핵심입니다. 함교라고 이렇게 잠수함이 이렇게 뿔뚝 위에 나온 부분인데요. 거기에다 장착했으면 좀 길게 장착이 가능했는데 일반 동체하게 되면 그보다 낮아요. 길이를 줄여야 되는 거죠. 3, 4천 톤급 대형 잠수함을 개발 중인 북한이 미사일을 동체에 장착하게 되면 더 많은 미사일을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SBS 김학규입니다. 네, 한국과 해외 한인 사회의 이해를 높이고 교류를 담당하는 재외동포재단의 새 이사장으로 김성곤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정됐습니다. 한 여권 관계자는 김성곤 전 의원이 재외동포재단 새 이사장으로 조만간 정식 임명될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의원은 4선 의원 출신으로 미주 한인사회 등 재외동포 이해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김성곤 전 의원은 지난 2016년 총선에서 낙선한 뒤 국회 사무총장을 지냈습니다. 네, 이번 주말 산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국립기상청은 남가주 전역에 이번 주말까지 산불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각 지역 주요 한인사회 소식을 종합했습니다. 한국사이버외교사절단 방크와 LA 총영사관이 공동으로 독도의 날 기념 온라인 캠프를 개최합니다. 이번 재외동포 차세대 온라인 캠프는 한국 독도의 날에 맞춰 오는 24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열리며 한인 중고등학생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참가를 원하는 학생들은 오는 22일까지 신청 접수해야 합니다. 산타애나 강풍이 이번 주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남가주 전역의 산불 발생 위험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이번 주 내내 남가주에 불고 있는 산타애나 강풍과 폭염으로 인해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져 있고 산타클라리타밸리와 벤츄라 카운티 산맥, 샌버나니노와 산타애나 해안가 등에 산불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홈트레이닝 장비 회사인 펠로톤이 자전거 페달을 리콜 조치했습니다. 펠로톤사는 지난 2013년 7월과 2016년 5월에 판매된 27,000대의 클립인 페달이 파손되는 사고가 120건과 16건의 부상이 보고됐다며 리콜 조치했습니다. 세계적 명성의 시카고 대학 부스 경영대학원이 개강 3주 만에 학생들이 대거 코로나에 감염됐습니다. 시카고 대학은 부스 경영대학원의 경영학 석사과정 수업을 듣는 학생 100여 명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며 앞으로 모든 강의를 최소 2주간 온라인으로 전환한다고 공지했습니다. 최근 MBA 과정 학생들은 캠퍼스 인근에서 대형 모임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와이 주정부가 실직자들에게 $500의 외식카드를 지급합니다. 주정부는 코로나로 어려움에 처한 식당과 근로자들을 위해 실직자들에게 1인당 $500의 외식비를 지원하며 오늘부터 실직자 11만 6천 명에게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급된 직불카드는 하와이의 식당과 빵집, 카페 등에서 오는 12월 15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이번 주말에도 덥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더구나 산타애나 강풍까지 불면서 산불 위험은 거의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산이나 야외 나들이 계획 있으신 분들 코로나19도 주의하셔야겠지만 산불도 꼭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유빅뉴스 마치겠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